1950년 10월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며 북진은 마침내 성공 궤도에 올랐다.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은 한때 혁명의 웅대한 상징이었으나 이제 그 강물은 북한군의 쓰라린 패배와 좌절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차갑게 흘렀다. 북한군은 전열을 정비할 틈도 없이 급히 후퇴했다. 최대치는 혁명의 상징인 평양을 마지막까지 사수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의 눈앞에서 혁명의 대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는 극심한 절망에 빠졌다. 그의 심장은 찢어졌고 그는 이 혁명의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깊은 고뇌에 잠겼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며 잔혹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의 눈빛은 혁명의 광기와 복수심으로 더욱 타올랐다. 한편 장하림은 유엔군과 함께 평양에 입성했다. 그는 의사로서 부상당한 북한군 포로들까지 치료하는 인도주의적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조건 없는 인도주의는 아군인 미군들 사이에서도 깊은 존경을 받았으며 그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을 실천했다. 평양에 도착한 하림은 최대치와의 만남이 임박했음을 예상했다. 그는 최대치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설득하려 했다. 최대치, 너의 혁명은 결국 실패했다. 너는 인간을 파괴했다. 이제라도 폭력을 멈추고 인간의 길로 돌아와라. 대동강은 이 모든 비극과 역사적 격변을 아는 듯 침묵했다. 강물은 차갑게 흐르고 있었다. 최대치는 깊은 밤 대동강 강가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그의 손에는 권총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한때 그는 자살을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결국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그는 혁명의 완수라는 숙명적인 다짐을 하며 북으로 미군이 닿지 않는 압록강을 향해 고난의 후퇴길을 떠났다. 그의 길은 가시밭길이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와 복수를 완수하겠다는 광적인 의지로 버텼다. 부산에 있는 여옥은 며칠 후 하림이 평양에 도착하여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하림에게 애절하고도 힘이 되는 편지를 썼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녀의 편지는 하림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주었다. 그녀는 아들 태식을 키우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태식은 하림을 친아버지처럼 따랐고 태식의 존재는 여옥에게 삶의 유일한 의미였다. 그녀의 사랑은 무한했고 그들의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한편 부산에서 강채리는 하림이 평양으로 북진했다는 소식에 더욱 초조해졌다. 그녀는 하림을 찾아가 다시 애원했다. 하림 씨,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림은 채린에게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채린 씨, 이제는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여옥과 태식이라는 제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림의 거절에 채린은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녀의 사랑은 다시 복수심과 질투라는 도구로 변했다. 그녀는 결국 아버지 강경덕에게 돌아가 아버지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하림과 여옥에게 복수하려는 파멸적인 길을 택했다. 하림은 평양에 머무는 동안 최대치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최대치의 동료들 몇몇을 만났고 그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했다. 최대치를 설득해라. 이 전쟁은 이미 무의미하다. 너희의 혁명은 실패했다. 더 이상 인간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하림의 인간적인 호소는
북한군 잔당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혁명의 신념과 하림이 제시하는 인간성의 가치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다. 하림은 이 작은 반응에서 전쟁의 종식과 평화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대동강은 묵묵히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간직한 채 흘렀다. 하림은 차가운 강가에 서서 최대치와의 최종적인 대결이 임박했음을 예감했다. 그의 운명은 최대치와의 충돌로 결정될 것이며 그는 여옥과 태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인간성의 승리를 위해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는 북진을 계속하며 운명이 이끄는 길을 걸었지만 그가 간절히 원하는 평화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대동강은 여전히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 최대치는 북한군과 함께 마침내 압록강까지 후퇴해야 했다. 그의 혁명은 눈앞에서 처참하게 실패했고 그의 마음은 치솟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곧바로 중공군의 참전을 배경으로 다시 남아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의 길은 조국을 이념으로 양분하고 전쟁을 지속시키는 반역의 길이었다. 그는 혁명이라는 절대적인 명분을 위해 인간적인 모든 것, 심지어 조국까지도 배신했다. 그의 눈빛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광적인 확신으로 불타올랐다. 그에게 장하림은 자신의 혁명을 방해하고 자신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였으므로 그는 하림을 제거해야만 자신의 대의가 완성된다고 믿었다. 최대치의 지령을 받은 북한군 잔당들은 남한 사회에 깊숙이 잠입하며 반역의 길을 걸었다. 그들은 후방에서 게릴라 활동을 펼쳤고 그들의 주된 임무는 남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란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행동은 민간인을 살해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등 잔혹함 그 자체였다. 그들의 반역적인 행위는 이념의 이름으로 조국을 더욱 깊은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었고 그들의 자맹은 어둠 속에서 조국의 양심을 갉아먹는 어둠의 길이었다. 장하림은 유엔군과 함께 북진을 계속하며 북한의 도시들을 차례로 해방시켰다. 그는 의사로서 적군이었던 북한군 부상병들까지도 차별 없이 치료하는 인도주의를 실천하며 모두에게 존경받았다. 그는 최대치의 이 광기 어린 반역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림의 사명은 이제 단순한 치료를 넘어 최대치의 폭력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짓눌렸고 그는 최대치와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그의 운명은 이제 최대치라는 적과의 충돌, 즉 인간성을 건 최후의 승부로 결정될 것이었다. 한편 강채리는 부산에서 아버지 강경덕의 권력을 이용하여 하림에게 복수하려는 파멸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군 고위 장교와 결혼하며 권력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증오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하림을 파멸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녀의 길 역시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배신하고 아버지의 탐욕을 따른 반역의 길이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녀의 삶은 불행했고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림을 잊을 수 없어 고통스러워했다. 최대치는 압록강 근처의 산악지대에서 중공군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부대를 재정비했다. 그의 눈빛은 혁명의 완수를 향한 굳은 결의로 가득 찼다. 그는 다시 남아할 준비를 마쳤으며 하림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이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념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따르는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의 길을 걷고 있었고 자신의 파국적인 운명을 깨닫지 못했다. 여옥은 부산에서 하림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녀는 하림의 안전을 염려하며
매일 밤을 불안 속에서 보냈다. 그녀의 삶의 모든 중심은 아들 태식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하림에게 끊임없이 희망의 편지를 썼다. 당신은 이 비극을 이겨낼 유일한 희망입니다. 반드시 살아서 우리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하림의 생명을 지탱하는 굳건한 힘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한 최대치의 반역의 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반역의 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전쟁의 광기는 한반도 전체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념의 대립은 조국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분열시켰다. 하림은 절망 속에서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길은 운명의 길이었으며, 그는 여옥과 태식이라는 인간의 상징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의 최종적인 승리는 곧 인간성의 승리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그는 북진을 계속했다. 매서운 북풍이 휘몰아치는 겨울 하늘은 차갑고 황량했다. 동천의 달은 고독하게 떠올라 이념의 폭풍에 휩쓸린 세 남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묵묵히 비추었다. 최대치는 압록강 근처의 추위 속에서 고독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다. 그의 혁명은 눈앞에서 좌절되었고 그의 마음은 깊은 상처와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차가운 달을 바라보며 달빛 속에서 윤여옥의 모습을 떠올렸다. 여옥은 그의 뜨거운 첫사랑이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혁명의 배신감을 안겨준 존재였다. 그는 여옥을 뼛속까지 증오했지만 그 증오 속에는 그녀를 잊을 수 없는 깊은 미련과 사랑이 뒤섞여 최대치를 더욱 광기로 몰아넣었다. 그의 눈빛은 이 복잡한 감정의 경랑 속에서 더욱 섬뜩하게 타올랐다. 한편 장아림은 유엔군과 함께 북한의 깊은 곳까지 진격하며 북한군 잔당들을 소탕하는 작전에 참여했다. 그는 여전히 의사로서 적군인 북한군 부상병들에게까지 인도주의를 적용하며 생명을 구했다. 그의 헌신적인 행동은 모두에게 존경받았고 그는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다. 하림 역시 밤마다 떠오른 달을 보며 여옥을 떠올렸다. 여옥은 그의 어둠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자 빛이었다. 그는 여옥과의 안전한 재회를 꿈꿨고 그의 사랑은 이 험난한 전쟁의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그의 길은 희망과 사명감이 가득한 운명의 길이었다. 여옥은 부산에서 홀로 아들 태식을 키우며 하림을 기다렸다. 그녀 역시 밤이 되면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그녀에게 멀리 떨어진 하림을 떠올리게 했고 그녀는 하림의 안전을 염려하며 매일 밤 기도했다. 그녀는 하림에게 애절한 편지를 썼다. 당신은 저와 태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전쟁을 이겨내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녀의 편지에 담긴 진심 어린 사랑은 하림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었으며 그녀는 태식의 성장을 통해 이 비극적인 시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삶의 희망을 보았다. 강채리는 아버지의 권력과 복수심을 등에 업고 미군 고위 장교와 결혼하여 권력의 중심에 섰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함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하림을 잊을 수 없었기에 그를 잊으려는 시도 대신 그를 증오하며 파멸시키려 했다. 그녀가 보는 달은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버리고 복수를 택한 비참한 운명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사랑은 이미 병적인 미움으로 변질되었고 그녀의 길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어둠의 길이었다. 동천의 달은 그렇게 최대치의 광기, 하림의 희망,
여옥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체린의 증오라는 네 사람의 뒤얽힌 감정을 차갑게 비추었다. 전쟁의 광기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념의 대립은 이 조국을 돌이킬 수 없이 분열시켰다. 하림은 절망 속에서도 이 전쟁의 끝이 언제일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물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그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결국 최대치는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와 함께 다시 남하를 감행했다. 그의 복수심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의 유일한 목표는 하림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하림과의 마지막 운명적인 대결을 준비했다. 동천의 달은 이윽고 그들의 비극적인 충돌을 예고하는 듯 침묵했다. 하림은 최대치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지만 여옥과 태식이라는 인간의 상징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의 승리는 곧 인간성의 궁극적인 승리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하림은 운명이 이끄는 길을 계속 걸었다. 1950년 겨울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파죽지세로 북진하던 유엔군은 엄청난 병력 앞에 밀려 다시 남쪽으로 후퇴해야 했다. 바로 이 혼란을 틈타 최대치는 죽음의 손을 내밀며 압록강에서 남하를 시작했다. 그의 혁명은 다시금 불붙었고 그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광적인 확신으로 더욱더 타올랐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장하림을 찾아내어 혁명의 배신자이자 자신의 숙적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의 복수심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의 손에는 이념의 이름으로 얼룩진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마치 죽음의 사도처럼 전쟁의 참혹함을 이끌고 남으로 내려왔다. 장하림은 유엔군과 함께 후퇴하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 그는 쉴 틈 없이 부상병들을 치료했으며 그의 인도주의는 국군과 유엔군뿐 아니라 적군에게까지 적용되어 모두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다. 하림은 최대치의 집요한 추격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자신의 생명이 시시각각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부산에 남겨둔 여옥과 태식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텼고 그 사명은 그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최대치와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으며 그의 운명은 이 최종적인 충돌로 결정될 것임을 예감했다. 최대치는 하림의 후퇴 경로를 따라 집요하게 쫓았다.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하림의 동선을 파악했고 하림이 잠시 머무르는 야전 병원 주변에 교묘한 함정을 설치했다. 그의 추격은 성공하는 듯했고 하림은 북한군 잔당들에게 포위되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하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의사로서의 뛰어난 지혜와 더불어 만주에서 단련했던 생존을 위한 전투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는 최대치 조직의 맹렬한 공격을 기지를 발휘해 피했고 오히려 적의 허점을 찔러 예상치 못한 반격을 가했다. 이 반격은 최대치의 추격 부대에 큰 타격을 입혔다. 부산에서 하림을 기다리는 여옥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중공군의 참전 소식과 유엔군의 후퇴 소식을 들으며 밤낮으로 하림의 안전을 걱정했다. 그녀의 삶은 오직 태식을 돌보는 것에 맞춰져 있었지만 하림을 향한 그리움과 불안은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하림에게 간절한 편지를 보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 없이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녀의 편지에 담긴 뜨거운 사랑은 하림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이었고 그녀는 최대치의 죽음의 손으로부터 하림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었다. 한편 강채리는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하림을 잊지 못하는 고통을 증오로 치환하며 하림에게 복수하려 했다. 그녀는 미군 고위 장교와의 결혼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 화려함은 그녀의 공허함을 가릴 수 없었다. 그녀는 하림을 파멸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지만 그녀의 길 역시 결국 사랑을 잃은 파멸의 길이었다. 그녀는 최대치의 죽음의 손이 들이운 이 비극적인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자신 역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임을 점차 깨달아갔다. 죽음의 손은 그렇게 한반도 전체를 어둡게 덮었다. 전쟁의 광기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이념의 대립은 조국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분열시켰다. 하림은 절망 속에서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괴로워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의 길은 운명이 이끄는 길이었고 그는 여옥과 태식이라는 인간의 불씨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의 최종적인 승리는 곧 인간성의 승리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하림은 후퇴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 전쟁은 이념을 초월하여 무고한 생명을 짓밟고 있었다. 유엔군의 후퇴가 한창이던 무렵 장하림은 평양 근처의 폭격 맞은 한 폐허에서 홀로 떨고 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는 완전히 혼자였으며 이름은 명숙이었다. 명숙은 이 전쟁으로 인해 가족 모두를 잃었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상실감과 충격으로 인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충격으로 말을 잃은 상태였다. 하림은 지친 몸이었지만 자신의 인도주의를 이 작은 소녀에게도 적용했다. 그는 명숙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녀에게 삶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려 애썼다. 명숙은 단순한 전쟁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최대치 조직의 잔혹한 희생양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최대치 조직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으며 명숙은 그들의 잔혹 행위를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다. 그녀의 기억은 고통스러웠고 하림은 명숙의 침묵 속에서 최대치의 혁명이 결국 인간성 자체를 파괴했음을 깨달았다. 명숙의 존재는 하림에게 최대치의 잔혹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는 최대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다. 하림은 명숙이라는 작은 존재를 통해 인간애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부산에서 하림을 기다리던 윤여옥은 하림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 안에 담긴 명숙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여옥은 명숙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고 곧바로 하림에게 답장했다. 명숙이를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부디 그녀를 부산으로 데려오세요. 우리가 명숙이를 태식이와 함께 돌보겠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무한했고 그녀는 전쟁이 남긴 이 깊은 상처를 인간적인 사랑으로 치유하려 했다. 명숙은 자신을 보살펴주는 하림을 무조건적으로 따랐다. 그녀는 하림에게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하림이 건네는 희망의 손길은 그녀의 다친 마음을 서서히 열었다. 마침내 명숙은 점차 말을 되찾았다. 그녀는 하림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저와 저희 가족에게 은인입니다. 명숙의 그 말은 하림에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이 전쟁의 무고한 피해자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나 최대치는 명숙의 존재를 알게 되자 광적으로 분노했다. 명숙은 자신의 잔혹 행위를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치명적인 증인이었다. 최대치는 자신의 혁명 대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고 부관에게 명숙이를 찾아내어 즉시 제거해라 고 냉혹하게 명령했다.
최대치의 광기는 끝이 없었고 그의 길은 점점 더 파멸로 치닫고 있었다. 하림은 최대치의 추격이 명숙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미군 수송편에 명숙을 태워 부산으로 보냈다. 그는 여옥에게 간절한 편지를 썼다. 여옥, 명숙이를 부탁하네. 그녀는 이 전쟁의 희생자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땅의 미래일세. 여옥은 명숙을 태식이처럼 따뜻하게 맞이했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명숙의 굳게 닫힌 마음을 녹였다. 명숙은 여옥의 품에서 비로소 안정을 찾았고 다시 맑은 웃음을 되찾았다. 전쟁의 깊은 상처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치유되기 시작했다. 명숙은 이후 전쟁의 참상을 증언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최대치의 잔혹함이 이념에 가면 뒤에 숨겨진 괴물의 본성임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림은 명숙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전쟁의 종식을 원했고 평화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의 길은 운명의 길이었으며 그는 여옥과 태식 그리고 명숙이라는 순수한 희망을 위해 최대치와의 최후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사랑은 가장 잔혹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기어이 피어나는 고귀한 꽃이었다. 장하림과 윤여옥의 사랑은 이념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생사의 경계를 초월하며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전쟁의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고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었다. 하림은 여옥과 태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여옥은 하림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희생했다. 그들의 만남과 결합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었으며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 극한의 상황을 함께 견뎌냈다. 하림은 유엔군과 함께 북진을 계속하는 와중에도 부산에 있는 여옥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는 그의 변치 않는 사랑과 재회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여옥에게 약속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의 육신을 갈라놓을지언정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림의 편지는 여옥에게 생명줄과 같았다. 여옥은 그의 편지를 품에 안고 밤마다 하림을 그리워하며 눈물지었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향한 염원이었다. 그녀는 하림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재회를 매일 밤 꿈꿨다. 그러나 최대치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을 가장 끔찍한 모욕으로 여겼다. 그는 여옥을 잊을 수 없었지만 그녀가 자신 대신 하림을 선택한 것에 대한 질투와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그의 마음속에서 사랑은 이미 증오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는 여옥의 행복, 즉 그들의 사랑을 빼앗아야만 자신의 혁명이 정당화된다고 믿었다. 하림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의 복수심은 이미 최고조에 달했고 그의 길은 사랑을 파괴하는 파멸의 길이었다. 한편 강채리는 하림에게 복수하려는 계획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하림과 여옥의 사랑을 위선이라 깎아내리며 파괴하려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권력을 배경으로 미군 고위 장교와 결혼하여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함과 증오로 병들어 있었다. 그녀는 끝내 하림을 찾아가 소리쳤다. 당신의 사랑은 위선입니다. 당신은 나를 버리고 배신했어요. 하림은 고통스러워하며 채린에게 말했다. 채린 씨, 나는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옥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 어떤 위선도 없는 진실입니다. 채린은 하림의 단호한 진심 앞에서 절망했지만 그 절망은 더욱 깊은 복수심으로 그녀를 몰아넣었다. 장하림과 윤여옥의 사랑은 시련을 거듭했다. 전쟁의 위험과 지리적인 거리는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편지라는 끈을 통해 항상 함께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으로 빛났고, 그들은 결국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 전쟁을 이겨내야 함을 알았다. 그들의 승리는 곧 사랑의 승리였다. 사랑의 길은 험난했고, 그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용기를 얻고 서로를 지켰다. 그들의 굳건한 사랑은 그들 자신의 생존뿐 아니라 아들 태식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태식은 하림과 여옥의 인간애가 가득한 사랑 속에서 자라났고, 그는 이 비극적인 시대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힘이었다. 그들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그들의 길은 곧 운명이 이끄는 사랑의 길이었다. 윤여옥의 길은 마치 숙명처럼 고난과 희생으로 점철된 길이었다. 그녀는 일제강점기와 만주에서의 삶,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녀는 태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강인한 어머니로 우뚝 섰다. 그녀의 삶의 모든 중심은 아들의 생존과 성장에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장하림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림에게 절망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 그녀의 길은 자신을 내어주는 숭고한 희생의 길이었으며, 그녀는 이미 자신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옥은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태식을 보살피며 하림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고, 하림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은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녀는 북쪽의 하림에게 희망과 용기를 담은 편지를 끊임없이 썼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태식이와 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 담긴 절실한 사랑은 하림의 생명을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었다. 그녀는 아들 태식의 맑은 눈빛을 통해 암흑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반면 강채린의 길은 파멸과 증오로 얼룩진 길이었다. 그녀는 하림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아버지 강경덕의 권력을 이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군 고위 장교와 결혼하며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함과 하림에 대한 집착으로 병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하림을 잊을 수 없었고, 그 사랑이 변질된 증오심으로 하림과 여옥의 행복을 파괴하려 했다. 그녀의 길은 자신의 순수한 사랑마저 배신한 반역의 길이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여옥은 부산에서 강채린과 마주하게 되었다. 여옥은 채린에게 간절하게 호소했다. 채린 씨, 부디 하림 씨를 놓아주세요. 그는 더 이상 당신의 복수심을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채린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격앙된 목소리로 여옥을 공격했다. 주제넘게, 너는 하림을 가질 자격이 없다. 너는 태식의 아버지인 최대치의 여자일 뿐이다. 여옥은 단호하게 그녀의 비난을 받아쳤다. 나는 더 이상 최대치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림 씨의 사랑을 받는 아내이자 태식의 어머니입니다. 이 두 여자의 격렬한 대립은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념과 사랑, 욕망과 희생이라는 전쟁의 비극적인 단면을 반영하고 있었다. 윤여옥의 길은 결국 어머니의 길이었다. 그녀는 태식을 최대치의 폭력과 이념으로부터 지켜내야 했다. 그녀는 태식에게 하림의 따뜻한 사랑과 인간애를 가르쳤다. 태식은 여옥의 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정을 찾았고, 여옥에게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흔들리지 않는 의미였다. 그녀는 태식을 통해 절망적인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 그녀의 사랑은 무한했고 치유의 힘이었다. 강채리는 결국 자신의 길이 파멸로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심으로는 하림의 진정한 사랑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음을 절망적으로 인정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권력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독한 삶을 시작하려 몸부림쳤다. 그녀는 하림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는 하림과 여옥에 대한 진심 어린 용서와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였다. 여옥의 길은 이 모든 고난과 비극을 관통하는 희망의 길이었다. 그녀는 하림과의 안전한 재회를 꿈꿨고 태식을 통해 이 땅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그녀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은 강인한 어머니였다. 그녀는 사랑과 인간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의 여자의 길은 전쟁의 비극을 이겨낸 숭고한 승리이자 곧 인간성의 승리였다.